숨막히는 배신의 통증,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 끔찍한 기억을 당신도 갖고 있습니까? 세상 가장 믿었던 존재가 한순간에 차가운 칼날이 되어 당신의 등 뒤를 후벼 파는 순간, 우리는 현실 감각마저 상실한 채 깊은 절망의 늪으로 추락합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 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악마를 뿔 달린 괴물로 상상하지만 진짜 악마는 가장 인간적인, 심지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 산 가장 깊숙한 곳에 따리를 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허울로, 사랑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와 우리의 영혼을 좀 먹는 존재들. 설마 저 사람이 내게 이럴 수가? 그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순진했고 사람 보는 눈이 멀었으며 스스로 만든 환상 속에 갇혀 있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능숙한 연기, 계산된 친절, 영혼 없는 위로,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정교하게 설계된 거미줄이었다면 당신은 과연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마음토닥이에서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당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그야말로 악마보다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인간 유형들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결코 드러내놓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섬세하게, 더욱 지능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어 가장 깊은 신뢰를 얻어낸 뒤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다면 가슴 한구석에서 울리는 불안한 경고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마지막 생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소중한 당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도록 잔혹한 민낯을 직면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반복적으로 그리고 처참하게 그들의 기만에 놀아나는 걸까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들의 달콤한 혀놀림과 계산된 몸짓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첫인상은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유혹일 수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매력적인 외피, 현란한 언변,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출된 선량함에 눈이 멀어 정작 그 인간이 위기의 순간, 자신의 이익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추악한 선택을 하고 어떤 섬뜩한 민낯을 드러내는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타인을 믿고 싶어하는 선한 본성이 오히려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사냥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의심하는 행위 자체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아니야,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사람이 그럴 리 없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현실을 왜곡합니다. 마치 달콤한 독이 든 성배를 스스로 들이켜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의 감옥에 갇혀 진실로부터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인간 심리의 가장 무서운 함정 중 하나는 한번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으면 그 믿음을 깨뜨릴 만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고수하려는 비합리적인 집착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뭔가 잘못됐어 라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세뇌하고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결국 시간이라는 냉혹한 심판관이 그들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길 때까지 우리는 어리석게도 같은 악몽을 반복하며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절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죠. 아, 그때 그 작은 신호라도 알아챘더라면. 그렇다면 이 교활하고 잔인한 본성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대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숨겨왔던 날카로운 발톱과 독리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명심하십시오. 평화로운 일상, 웃음꽃 피는 대화 속에서는 결코 그들의 진짜 얼굴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인자하고
희생적인 천사의 역할을 연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진짜 본성은 바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이성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극한의 순간에 비로소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예기치 못한 손실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억울한 비난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짓밟힌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을 때, 혹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때, 그동안 두껍게 쌓아 올렸던 위선의 가면이 속절없이 부서져 내리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시커먼 악의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잘 포장된 말이 아닌 찰나에 스치는 경멸 어린 표정,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소적인 말투, 극도로 이기적이고 잔인한 태도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방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이제 인간의 가면을 쓴 악마들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그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으로 불리는 첫 번째 유형의 포식자를 해부할 시간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다, 유순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손에 아주 작은, 정말 티끌만 한 권한이라는 달콤한 마약이 쥐어지는 순간 그들의 눈빛부터 섬뜩하게 돌변하며 내면에 잠자고 있던 괴물이 깨어납니다.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까지 동등했던 동료가 갑자기 회의 주도권을 잡자마자 아나무인 폭군으로 돌변하여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단톡방 공지 담당이라는 사소한 역할을 맡자마자 마치 자신이 절대 권력자라도 된 듯 사사건건 통제하고 감시하려 드는 관계의 어린 집착. 이제부터 모든 것은 제 허락을 받고 진행하십시오. 목소리 톤은 갑자기 낮고 위압적으로 바뀌고 말투는 일방적인 명령조가 되며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심판자라도 된 듯 행동합니다. 겉으로는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척 위장하지만 그 속은 이미 권력이라는 맹독에 중독되어 뒤틀린 우월감과 잔인한 지배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전설적인 연구가 이 끔찍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대학생들에게 교도관이라는 미미한 권한을 부여하자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수 역할을 맡은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실험을 주도했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악마성을 끄집어내 폭주하게 만들 뿐이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진실 아닙니까? 지금 당장 당신 주변을 냉철하게 둘러보십시오. 작은 동호회 운영진, 학부모회 임원, 심지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반장이라는 사소한 감투 하나에 목에 깁스라도 한 듯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벌레 보듯 얕잡아 보며 자신의 하찮은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 그들이 내뿜는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역겨운 위압감, 내가 마치 그들의 발밑에 놓인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굴욕감과 모멸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본성에서 풍겨나오는 악취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경고했습니다. 아주 작은 권력을 손에 쥐고 그것을 미친 듯이 휘두르려는 자를 극도로 경계하라. 그 초라한 영혼 속에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거대한 열등감이라는 괴물이 숨어 꿈틀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지독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잔인하게 짓밟고 모욕함으로써 스스로를 허망하게 높이려 하는 비겁하고 뒤틀린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권력에 취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 그들 손에 더 크고 강력한 힘이 주어진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단언컨대 그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리고 철저하게 파괴하려는 대상은 바로 당신, 가장 가깝고 만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과도한 자신감과 독선적인 행동이 어쩌면 강한 추진력이나
카리스마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숨막히는 압박감과 함께 자존감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암세포처럼 번져가는 영혼의 질병, 즉 썩어빠진 본성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탈출하십시오. 티끌만 한 권력에 중독되어 폭주하는 첫 번째 유형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교묘하게 다가와 당신의 삶과 영혼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질식시키는 다양한 가면을 쓴 포식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때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다정하게 접근하여 당신의 모든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후 당신이 가장 약해지고 무방비 상태일 때를 노려 당신의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려 듭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민낯을 하나씩 아주 깊숙이 해부하여 그들의 치명적인 독성을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당신의 뇌리에 문신처럼 새기고 당신의 소중한 삶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영원히 도려내십시오. 자신보다 월등히 강한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마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며 온갖 비굴한 아양과 아첨을 서슴지 않지만 돌아서서는 식당의 무력한 종업원에게 늦은 밤 땀 흘리며 배달을 마친 기사님에게 혹은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아파트 경비원처럼 자신보다 명백히 약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면을 바꿔 쓰고 서슴없이 갑질과 폭언, 심지어는 인간 이하의 모멸감까지 안겨주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그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힘과 취약점을 간파하고 자신의 생존 전략을 결정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논하며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한 인간의 진짜 품격과 영혼의 깊이는 그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날카로운 진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지금 당신에게는 꿀바른 말로 환심을 사려 할지 몰라도 언젠가 당신이 힘을 잃거나 그들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달려들어 당신을 잔인하게 물어뜯고 조롱할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서 풍겨나오는 역겨운 악취를 당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감지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저지른 명백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앞에서도 절대로 내 불찰이다, 나의 잘못이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마치 고장난 축음기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변명과 상황 탓, 남 탓, 심지어는 조상 탓까지 동원되는 기상천외한 자기 합리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건 원래 내 소관 업무가 아니었어. 최악의 경우 하늘의 뜻이나 불가항력적인 운명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무능과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려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방어 기제를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족함이나 죄책감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외부의 대상이나 환경 탓으로 돌림으로써 위태롭고 초라한 자존감을 간신히 지탱하려는 비겁하고 유아적인 발버둥인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속이고 기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피로감과 깊은 좌절감, 그리고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로마 제국의 현명한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굴욕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용기이자 미덕이다. 하지만 이 유형의 사람들은 평생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신성한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유령처럼 자신의 책임을 피해 다니며 타인의 삶에 기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끝없는 변명과 자기 연민의 늪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질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모든 이야기의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로 향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극도로 피곤한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절박한 고민을 털어놓든 어떤 감격스러운 기쁜 소식을 전하든 그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척 연기하다가도 결국에는 아, 그거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나도 예전에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내가 왕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업적을 세웠었지. 라며 모든 대화의 흐름을 자신의 경험담이나 무용담으로 강탈해버립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 존재 자체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야기만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박수갈채를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대화의 탈취범 컨버세이션 하이제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대화의 모든 주도권과 중심을 폭력적으로 자신에게로 고정시키는 경향이 병적으로 뚜렷하다는 것이죠. 마치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자기 자랑과 독백을 위한 값싼 리액션 로봇 혹은 그들의 화려한 무대를 위한 초라한 배경 소품 정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성인 공자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많이 듣고 자신의 말은 아껴 적게 하며 오직 자기 말만 앞세우는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천박함만을 드러낼 뿐이다. 이들과의 소모적인 대화가 끝난 후에는 깊은 정신적 허탈감과 함께 나는 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도 이렇게까지 지치고 공허한 걸까? 라는 처절한 의문만이 당신의 가슴을 짓누를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한테만 특별히 털어놓는 비밀인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라는 은밀한 속삭임으로 시작하며 다른 사람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치부나 약점 혹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마치 자신이 엄청난 특종이라도 잡은 것처럼 흥분하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또한 극도로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남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망이라도 쥔 정보 브로커처럼 우쭐대며 타인의 비밀과 불행을 가십거리로 질겅질겅 씹어 소비함으로써 추악하고 뒤틀린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병적인 행동을 정보 권력의 도착적 행사라고 분석합니다. 즉, 나는 너희 같은 일반인들은 감히 알 수 없는 특별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비뚤어진 착각 속에서 불안정하고 초라한 자기애를 필사적으로 채우려는 처절한 발버둥인 셈이죠. 수천 년 유대인의 지혜가 응축된 탈무드에는 이런 섬뜩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가볍게 말하는 자는 진실과 정의 또한 아무렇지 않게 왜곡하고 팔아넘길 것이다.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누군가의 비밀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전달하며 은밀한 동조를 요구한 그 사람은 바로 내일 당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과 약점 역시 다른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더욱 악의적으로 부풀려 팔아넘길 수 있는 배신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신뢰라는 단단한 기초가 전혀 없는 한낮바람 앞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도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불같이 격노하며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입에 담지 못할 고성과 끔찍한 폭언을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사람들 혹은 정반대로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을 느낄 때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입을 꾹 다물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며 냉랭한 침묵과 의도적인 무시로 일관하여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는 심리적 고문 상태로 몰아넣는 유형도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지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의 표출 방식은 극과 극으로 다를지언정 이 두 유형의 밑바탕에는 공통적으로 병적으로 미성숙하고 파괴적인 감정 조절 능력의 결핍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통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가 어떤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진정한 수준과 인격의 깊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 노예처럼 휘둘려 상대를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혹은 소리 없는 폭력과 정서적 학대로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들은 결국 당신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만을 남길 것입니다. 특히 침묵으로 자신의 분노를 교묘하게 표출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죄책감과 자기 검열, 그리고 만성적인 불안감을 심어주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오래가고 치명적인 내상을 입힌다는 수많은 심리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당신의 오랜 소울메이트라도 만난 것처럼, 혹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극도로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당신이 그들의 아주 작고 사소한 부탁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싸늘하게 돌변하며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알겠어. 라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과의 모든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거나 마주쳐도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과 경멸감을 드러내며 당신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킵니다. 이들의 초반의 과도한 친절과 호의는 결코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만큼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으니 너는 당연히 내 모든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철저하고 이기적인 계산과 지독한 보상, 심리가 복잡하게 깔린 일종의 감정적 투자 혹은 관계적 거래였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존중하고 대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애초부터 존중받아야 할 인격적인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다양한 이익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편리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에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기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값진 성공을 거두거나 가슴 벅찬 행복한 일을 맞이했을 때 겉으로는 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는데 정말 대단하다. 라고 과장되게 말하지만, 그들의 경직된 미소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에서는 결코 감출 수 없는 차가운 시기심과 질투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심결에 뱉는 말처럼 혹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척하며 꼭 한마디를 덧붙이죠. 근데 그거 사실 운이 정말 좋았던 거 아니야? 요즘 그 분야는 거품이 좀 심해서 오래가기 힘들 텐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그 정도 성공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하는 것 같더라. 이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자신의 실패나 불행, 혹은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어떻게든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폄하함으로써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위로받으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관찰을 통해 질투는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노골적인 악이다라는 섬뜩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질투는 단순히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감정을 넘어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파괴하고 싶어하는 지극히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당신의 소중한 기쁨과 성취는 온전히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들이 내뿜는 검고 축축한 부정적인 에너지에 점차 오염되어 결국 당신의 자존감마저 갉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으세요. 이건 그냥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순수한 제 마음이에요. 라며 처음에는 마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천사처럼 다가와 당신에게 다양한 물질적, 정신적 호의를 베풀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은근슬쩍 혹은 노골적으로 그때 제가 사장님 얼마나 힘들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솔직히 제가 그때 드렸던 그 귀한 선물 생각하면 이번 일은 제가 우선권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며 자신이 과거에 베풀었던 것을 빌미로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강력한 상호성의 원리 레시프라시티 프린서펄을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당신에게 과도한 감정적인 빚을 지우고 심리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며 착취하려 듭니다. 동양의 위대한 현인 공자는 그의 제자들에게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결코 그 대가나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며 돌려받을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결코 따뜻하고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마의 차용증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상대방의 깊은 내면이나 복잡한 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쟤는 원래부터 근본이 글러먹은 애야. 척 보면 모르겠어? 저런 애들은 딱 봐도 성격 파탄자잖아. 라며 사람을 자신의 편협하고 왜곡된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경멸적인 낙인을 찍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재단하며 자신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좁은 시야로 세상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듭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동은 자신의 형편없이 낮은 자존감이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만성적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약점이나 결점을 악의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비뚤어진 착각을 하려는 병적인 심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의 거장 에픽테토스는 그의 어록에서 이렇게 준엄하게 충고했습니다. 타인의 잘잘못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어둡고 추한 영혼의 심연을 깊이 성찰하고 정화하라. 이런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섣부르고 악의적인 판단은 당신의 영혼에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위장하고 숨어들어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감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 전체를 파괴하려는 치명적인 그림자들. 당신의 주변에는 과연 몇 명의 포식자들이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검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까? 그들의 존재와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지옥의 9개 관문을 통과하듯 달콤한 독을 품은 미소 뒤에 섬뜩한 칼날을 숨긴 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간 포식자들에 대해 깊고 처절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혹은 차마 인지하지 못했던 그들의 소름 돋는 민낯과 마주하며 마음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렴풋이 혹은 아주 선명하게 그들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 관계는 나를 갉아먹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 직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애써 외면했죠. 내가 너무 예민하고 까다로운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끝없이 의심하고 자책하며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영혼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웃음이라는 가면 뒤에 수많은 눈물을 숨겨왔던 당신의 그 고독하고 처절했던 시간들을 저는 감히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고 냉철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간파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의심의 눈초리로 날카롭게 판단하고 잔인하게 비난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당하게 아니요. 더 이상 당신에게 내 삶을 더럽히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강철 같은 용기,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내 소중한 마음과 인생을 함부로 다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불굴의 결심을 갖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설령 당신이 그동안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수없이 배신당하고 무참히 짓밟히며 셀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 끔찍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당신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밑거름으로 삼아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의 연약한 마음과 위태로운 삶을 사자처럼 굳건히 지켜내야 할 신성한 책임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을 병들게 하고 착취하는 잘못된 관계,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뒤돌아선다고 해서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유일무이한 삶을 지켜낼 책임을 다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하고 용감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심장에 새기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으며 당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유독한 인간들 곁에 단 1초도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 토닥이의 처절한 외침이 당신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마주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당신의 가슴 속에서 어떤 격렬한 생각과 감정들이 휘몰아쳤는지, 당신이 겪었던 가슴 아픈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피눈물 나는 깨달음들을 댓글을 통해 용기 내어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 그리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면 당신 주변에 소중하지만 어쩌면 위험한 관계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 토닥이에게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당신과의 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연결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그리고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당신만의 평안과 찬란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는 마음 토닥이었습니다.